그러니까 늦은 시간에 또 이렇게 그룹 미팅을 하시네요. 제가 사장님들의 이 피로감을 확 날려드리고 에너지가 확 올라오게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저도 이 아날로그 세대다 보니까요. 디지털이 좀 익숙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것보다는 서로 교감하고 묻고 답하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해서 제가 오늘은 PPT 없이 그냥 제가 평소에 알고 있던 파마닉스에 대한 것, 또 우리 건강 일반에 관한 것을 사장님들하고 같이 생각하면서 그렇겠구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물론 우리가 이제 10월 말 또 11월, 12월 또 내년에 우리 손에 주어질 에이즈랑 메타 굉장히 중요한 제품이죠.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 육체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우리 육체의 장기가 어딜까요, 선생님들? 심장. 맞습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네, 심장입니다. 심장. 네. 사장님들 아마 우리 파마닉스 비즈니스를 진행하시기 위해서 양자 측정기 많이 활용하시죠. 거기에 보면 혈액, 혈관, 심장이 제일 첫면에 이렇게 그 결과가 나오죠. 그건 결국 제일 우리 신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 역시도 오늘 심장, 혈관, 혈액과 관련해서 사장님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심장이라는 이 장기는 인간의 몸에서 해주는 게 펌프 역할이잖아요. 온 몸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펌프 역할을 하는데 한번 이렇게 이완과 수축을 하면서 뿜어내는 혈액의 양이요. 요구르트, 한국 야쿠르트 있잖아요. 요구르트 한 병의 양이래요. 80ml. 그러니까 1분에 보통 우리가 심장이 60번에서 70번,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이완과 수축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맥으로 잡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1분에 보통 6, 70번이니까 곱해 보시면 아시겠죠. 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제 60분 또 곱하기 24시간 하면 하루에 약 8,000리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수 먹는 2리터짜리 큰 페트병 있잖아요. 그거 약 4,000개 분량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페트병 그 2리터짜리를 물을 넣었다 쏟았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팔이 저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만큼 심장은 우리 몸에서 제일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침묵의 장기인 거죠. 그래서 이 심장이 스톱을 해버리게 되면 그 골든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심장에서 그때 넘기고 나면 생명이 이제 위독해지는 가장 중요한 장기인데 이 심장이 전신에 혈액을 공급해 주려면 4가지 조건이 잘 맞아야 돼요. 심장은 첫째 심장은 이렇게 보면 한 그 소고기 반근, 고기 반근, 그러니까 주먹만 해요. 그래서 이제 좌우 방실방실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심장을 이렇게 싸고 있는 게 관상동맥이라는 임금님의 관처럼 이렇게 임금님 왕관이 이렇게 뿔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 이 관상동맥이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에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렇게 수축과 이완을 해야 되잖아요. 이 정기적인 신호를 보내줘야 돼요. 이 정기적인 신호는 내 스스로 컨트롤 못 하잖아요. 최은교 사장님, 음소거 좀 해주실래요? 네, 음소거 해제했습니다. 네네네. 지금 심장아 1분에 67번 뭐 펌프질 해라고 명령을 내리십니까? 아니요, 절대 아니죠. 않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저는 얘기하고 있고 사장님은 듣고 있는데 심장은 자기 혼자 이완과 수축을 통해서 펌프질 해요. 자기 스스로 하는 신경, 자율신경. 그러니까 심장에 자율신경이 이상이 오게 되면 어떤 질병이 올까요? 부정맥이 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 심장의 자율신경이 자기 스스로 잘 돌아가게 하려면 우리 몸에 중요한 영양소가 있어요. 뭘까요? 칼슘? 누가 말씀하셨어요? 조미정 사장님이시네요. 노현 사장님 선물 하나 드리세요. 와, 맞습니다. 칼슘이에요. 우리 칼슘은요
이 뼈나 치아에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게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골격을 유지해 준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혈액 속에는요, 칼슘이 녹아 있어요. 이 혈액 속에 녹아 있는 칼슘이 자율신경을 조절해줘요. 그래서 혈액 속에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뼈에서 뽑아내 가고요. 뼈에서 뽑아져 나온 게 다시 그럼 혈액 속으로 들어가냐? 아니, 뼈 속으로 들어가냐? 들어가진 않아요. 이게 과잉으로. 그러니까 결국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뼈에서 칼슘을 빼내는데 이게 넘쳐나잖아요? 그럼 다시 뼈로 들어가지 않고요. 혈관에 축척이 돼요. 아니면 관에 축척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칼슘이 이렇게 요로에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면 요로 결석이라는 병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심장 근육을 하는 관상동맥, 그 다음에 자율신경, 또 호르몬 아드레날린이 우리 왜 화나거나 하면 얼굴에 막 벌거지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호르몬이 그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혈관이 또 깨끗해야 돼요. 혈관 속에 콜레스테롤이 많게 되면 심장이 펌프질하는데 무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세포, 심장근육, 관상동맥이라고 하는 심장근육세포에 영향을 주는 것, 그 다음에 칼슘으로 이루어지는 자율신경,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 그 다음에 혈액 내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심장이 혈액을 펌프질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들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제는 또 신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메타라는 제품에 집중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냥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보세요.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칼슘, 이건 베이직한 영양소인 거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 있죠. 아드레날린을 분비하고, 이 호르몬 아드레날린 분비는 또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호르몬 하니까 이 스트레스를 조절해 주는 것, 코티스올 플러스라는 제품 있죠. 이런 것도 심장하고 상당히 연관이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심장이 혈액을 박출하는데 미치는 4가지 영향 요소를 이렇게 생각해 보더라도 거기에 관련되어서 그러면 심장이 안 좋은 신분한테는 어떤 제품을 추천해 주지? 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냥 뭐 유스스펜, 뭐 알스케어도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거기에 필요한 본포물레라든지 코티스올 플러스라든지 이런 것도 연관이 있더라고 사장님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심장이 정말 많은 수고를 통해서 온 몸에 이제 혈액을 펌프질 해줘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혈관을 타고 공급이 되냐면 왼쪽에 좌심실을 통해서 동맥으로 뿜어져 나가고 전신으로 퍼져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말초 혈관으로 가죠. 그리고 나서는 정맥을 통해서 다시 들어오는데 이 정맥은 심장보다 위쪽에 있는 상대 정맥이 있고 아래쪽에 있는 하대 정맥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큰 정맥이. 그러면 이 상대 정맥은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그냥 혈액이 이렇게 내려오지만 하대 정맥 저 발가락 끝까지 내려갔던 이 혈액은 무엇에 의해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올 거예요. 중력을 거스르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의 펌프력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혹시 왜 지나가시다가 종아리 같은 데 보면은 푸른 혈관이 툭툭 튀어나오신 분들 있죠. 그 하지정맥류라고 하잖아요. 그 하지정맥 쪽에는 판막이 있어요. 다시 이렇게 올라간 혈액이 내려오지 못하게끔. 이제 판막이. 그래서 그 판막에 힘을 주는 게 바로 근육이에요. 그래서 장단지 근육이 없게 되면 이렇게 툭툭 하지정맥류가 튀어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근육도 혈액순환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파마네스 소비자를 만나서 상담을 드릴 때 제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체의 구조 원리를 얘기하시면서 그렇다면 우리 은교 사장님 이렇게 하지정맥류가 있는 분들한테는 무엇을 권해주실래요? 그러면 근육이 필요하니까 프로틴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단백질, 근육을 이렇게 연관 지을 수 있고요. 또 혈관에 관련된 거니까
네, 피를 맑게 하는 오메가를 추천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추천해주는 모든 제품이 틀린 건 하나도 없어요. 네. 파마닉스 제품은 약이에요, 식품이에요, 사장님들? 식품이요. 식품이에요. 천연 원료로 다 만들어진 거죠. 우리 은교 사장님이 쌈밥 드시러 가서 네. 상추도 넣고 치컬리도 넣고 우엉도 넣고 막 이렇게 해서 쌈을 한 움큼 먹었어요. 그러니까 한 입에 다 먹었다고 배탈이 나나요? 아니요. 예, 파마닉스 역시도 막 식품이기 때문에 예, 탈날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자꾸 우리가 환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아 이거 내가 맞게 제품을 줬나? 예, 염려하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더 좋은 건 뭐냐면 이렇게 하지정류가 있는 분한테는 근막을 건드려 놓는 제품이 또 뭐가 있죠? 근막을 건드려 놓는다? 근막 하면 많이 들어보신 게 있는데 갈바닉이죠. 갈반. 네, 갈바닉이죠. 그래서 역시 뉴스킨과 파마네스는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하지정맥류 있는 분들한테 갈바닉을 통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하게 되면 굉장히 큰 도움도 줄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심장과 관련돼서도 한번 제품을 생각해 보고요. 그렇다면 심장이 펌프질을 잘 해주는데 혈액이 이제 그 심장을 통해서 혈관으로 뿜어져 나가면서 혈압이 올라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왜 혈압이 올라갈까?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는 네 가지가 있대요. 무엇이 있냐면요. 첫 번째, 심장에서 보내는 전기적인 신호가 약한 거야. 펌핑이 약한 거죠. 예. 그게 바로 뭐냐면 스트레스나 이런 자율신경이 이상이 있어가지고 심장에서 보내는 압력이 처음부터 아예 낮은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혈관이 콜레스테롤 덩어리들이 막 이렇게 껴가지고 직경이 좁아져 있는 그 내경이 좁아져서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줬지만 압력이 좁아지니까 받는 거죠.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고 세 번째는 혈액이 끈적끈적한 거죠.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는 가장 큰 요인이 뭘까요? 김은정 컨설턴트님 아실 것 같은데. 네, 음소거 하시고 얘기해 주세요. 괜찮아요. 뭐 이렇게 서로 알아가는 거죠. 공부해 가는 거니까요. 콜레스테롤인데. 네네네.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이 원인이 생기는 병이 바로 당뇨가 있는 거죠. 네, 당뇨가 있는 분은 혈액이 끈적끈적한 분은 당뇨가 있진 않지만 당뇨가 있는 분들의 100%는 혈액이 끈적거린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혈액이 끈적끈적한. 근데 네 번째 조건이 뭐냐면 신장, 우리가 콩팥이라고 하죠. 신장 사구체가 기능을 제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자주 붓고 그런 보시는 분들 있죠. 네. 왜냐하면 혈액은 영양소와 산소도 공급하지만 체내에 있는 노폐물을 운반해서 폐에서 이산화탄소를 분비하고 간에서 노폐물을 해독하게끔 해주는 역할도 해주는데 돌잖아요. 근데 간에서 걸러내고 찌꺼기를 신장을 통해서 배출해야 돼요. 혈액이 운반하는 그 노폐물을. 근데 이제 신장 기능이 망가져 있으니까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붓고 하다 보니까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요인이 있는 거죠. 우리가 알기로는 그냥 대부분의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나 고혈압인데 하지만 내 고혈압의 원인이 선천적인 심장 기능 이상인지 아니면 혈관이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막혀서 그런 건지 혈액이 탁해서 그런 건지 신장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건지를 이게 네 가지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나는 혈압이 높은지를 알고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대부분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정확히 아시려면 심전도 검사 받으셔야 되고요. 혈액을 채취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라든지 이런 걸 다 봐야 되는 거고 또 혈관의 내경에 이런 것들이 쌓여 있는지는 혈관 조영술을 해봐야 되는데 내가 특별히 몸에 이상이 없고 나는 그냥 혈압이 좀 높아 그래서 혈압약을 먹어 정도지 그렇게 자세하게까지 자기의 어떤 질병을 찾아보지 않는다라는 거지. 네.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도 본인은 아시지만 이렇게 자세하게까지 얘기해 주지 않아요. 환자를 앉혀놓고 진짜 뭐 뇌경색이 오신 분 그래서 뭐 이렇게 중증이신 분 아닌 이상 내과 이렇게 가보면
한 10분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해도 많이 상담한 거잖아요. 예, 그냥 혈압약 드셔야겠네요라고 제일 낮은 단계부터의 어떤 혈압약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혈압이 높아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우리가 만날 경우에는 아무개님 그게 심장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혈관이 막혀서 그런 건지 혈액이 탁해서 그런 건지 아니 심장 기능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한번 정확히 아시나요? 물어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심장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혈관은 콜레스테롤이 끼는 경우가 제일 많으니까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주는 콜레스틴이라든지 또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그 직접적인 또 원인은 뭘까요? 콜레스테롤은 어디서 만들어낼까요? 조미정 사장님? 네, 괜찮아요. 음소거하시고. 네. 간이요? 네, 맞습니다. 여기 뭐 공부하셨어요? 이렇게 전문가들이 많으세요. 우리 몸에서 필요한 콜레스테롤의 80% 이상은 간에서 합성을 해내요. 결국 이분이 혈액 검사를 하셨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라는 것은 내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합성해내는 기능이 망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기에 간 기능이 망가지는 것도요. 술을 많이 드셔서 망가지는 알코올성 지방간도 있고 비알코올성 지방간도 있다고 얘기 들었잖아요. 특히나 여성분들은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내 몸에 필요한 양만큼 적절하게 만들게끔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게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갱년기 이전에는요. 살도 잘 안 찌고요. 간 기능이 망가지지가 않아요. 난 술도 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애 전환 주기가 돼가지고 건강기능 검사를 받으러 갔더니 지방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나는 술은 입에 대지도 않았는데 그게 바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필요 이상으로 합성해내기 때문에 이제 지방간이 생기는 거죠. 간에 쌓이는 거. 네. 남성인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술 뭐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렇다면 혈관 내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쌓였다는 것은 결국 간 기능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니 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지 않다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간 기능이 문제가 없다라는 걸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신장은 우리가 보면 자꾸 붓고 한다라는 거 본인이 얘기하시니까요. 그리고 양자 측정을 해보면 신장 기능이 벌써 안 좋은 얘기가 나타나니까 그렇게 해서 혈압이 올라가는 것도 4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이 많게 되면 콜레스테롤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기저에는 간이 망가지니까 저는 리버 포뮬러를 또 리버 포뮬러 이전에요. 그렇다면 간은 침묵의 장기이고 해독의 장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은 모든 대사할 수 있는 그 음식물의 독소를 간이 낮 동안 해독을 하고요. 간은 잠자는 동안에 밤에는 쉬어요. 네. 그런데 간이 밤에도 쉬지 못하는 간이 있어요. 어떤 간이냐면 그래서 메타가 또 이제 의미가 있는 건데 대장이나 소장에 음식물 찌꺼기 있어가지고 왜 음식 먹고 나면 윽 트름 자주 하시거나 방구가 쿨이신 분들 있죠. 저도 이번에 메탈 먹으면서 너무나 제가 좋은 반응을 한 게 제가 이제 음식을 먹고 나서 방구를 끼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저희 집에는 공기청정기가 수치가 확 올라가면서 왱 돌아야 되는데 무반응인 거예요. 이 메타가 정말 장내 이 균총을 밸런스를 정말 잘 잡아주는 걸 제가 간접적으로 제품의 우수성을 그렇게 확인했는데 이 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은요 속에서 가스가 차잖아요. 이걸 그러면 물론 밑으로 이렇게 뿜어내시는 분들은 남은 불편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는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걸 안으로 삭히시는 분 있죠. 극극 올라오시는 분. 이거 누가 해독을 해야 돼요? 간이 해독을 해야 돼요. 밤새 이 가스를. 근데 자고 일어났는데 몸이 찌뿌둥하고 피곤하신 분은 잠을 뭐 7, 8시간 잤더라도 장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리버포물로 연관지어서 또 뭐가 있냐면 메타나 파이버넷도 연관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혈압이 올라가지만 그 혈압이 올라가는 근본적인 이유를 쭉 캐고 들어가게 되면 파이버넷, 메타, 리버포물러, 콜레스틴 이렇게까지 쭉 순차적으로 연결이 돼서 저는 혈압이 높으신 분한테 가장 먼저 추천해 드렸던 제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이버넷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장을 깨끗이 하고 특히 이제 대장이겠죠. 파이버넷은 장을 깨끗이 해내고 하면 장청 뇌청이라고 혈액이 깨끗해지면서 뇌혈관 질환도 깨끗해지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도 4가지로 구성된다는 것을 우리 사장님들이 아셨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컨설팅을 해주시고 관련된 제품을 이렇게 떠오르시면서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혈관도 보면 굉장히 길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9만 킬로래요. 9만 킬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450킬로고 왕복하면 900킬로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10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될 정도로 혈관의 길이는 어마어마하게 긴 거죠. 거기에 이제 그 이물질이 끼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노화가 되는 거죠. 첫 번째 노화가 뭘까요, 사장님? 제일 빨리 인식할 수 있는 노화. 기억력이에요. 핸드폰 드시고 내 핸드폰 어디 있어? 물어보잖아요. 네. 노화를 일으키는 가장 큰 또 주범이 뭐냐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그래서 노화로 첫 번째 나타나는 징후가 이제 기억력이 깜빡깜빡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뭘까요? 시력이에요. 이제 40대 한 중반이 넘어가면 자꾸 안경을 이렇게 벗잖아요. 핸드폰 글씨를 확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뇌 바로 밑에 있는 장기가 눈이에요. 근데 이 눈에는 뇌로 가는 혈관처럼 모세혈관이 있어요. 이 직경이 우리 자해 보면 1mm 아시죠? 1mm. 1mm 얼마나 작은지 아시겠죠? 한 손톱 굵기만한 거잖아요. 그거의 100분의 1의 직경이래요. 100분의 1. 1mm의 100분의 1. 그게 모세혈관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혈액이 탁해지거나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끼게 되면 뇌로 가는 영양이나 산소 공급, 눈으로 가는 영양과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게 기억력 깜빡깜빡, 시력 저하. 제가 보기엔 우리 박호성 사장님, 박호성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책 한 두세 장 정도는 한 30분만 외우면 그냥 암기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대학부 때 교회 다닐 때요, 성경 암송 대회 나가면 그냥 하루인데 한 10페이지를 막 외우고 성경 암송 대회 나갔어요. 이제 옥강민 사장님이나 노유 사장님도 아시겠지만 책을 앞에 읽었는데 앞에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읽으면서. 이게 이제 기억력의 노화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표현을 통해서 혈관이 깨끗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노화가 덜 오는 거죠. 그래서 이 혈관의 노화를 막는 방법이 뭘까요? 혈관의 노화를 막아주는 방법? 혈관의 노화를 막아주는 방법은요, 혈관이 우리 먼지를 떨려면 옷을 막 이렇게 털어야 되는 것처럼 혈관에 끼인 콜레스테롤은 어떻게 돼요? 기름이잖아요. 녹여야 되잖아요. 제가 이 얘기하니까 그럼 어떻게 불가마 사우나에 들어가서 녹이나요?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수분만 먼저 빠져나가요. 수분만. 스스로 녹아 내려가는 것. 체온을 올려야 되는 거죠. 스스로 자발적으로. 운동밖에 없어요. 뒤꿈치가 땅에서부터 떨어지는 것. 이게 혈관 노화를 막아주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고요. 이제 그 대안이 이제 혈관 내벽에 쌓여있는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준 파마네 콜레스틴. 그리고 혈관의 노화에 의해서 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노화를 막아주는 기억력 장애, 시력 장애를 위해서 바이오 긴코,
네. 그다음에 우리 아이케어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혈관은 현재까지 파마넥스 제품으로 혈관의 노화를 잡아주는 제품은 없어요. 그냥 운동, 혈관을 탄력 있게 해주기 위해서는 콜레스테롤이 쌓여는 그러한 기름진 음식을 멀리하고 땀나게 운동하는 것. 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거고요. 이 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혈행의 좋고 나쁨도요. 또 혈관의 탄력도 있지만 자율신경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율신경. 그래서 추울 때는 우리 몸이 추울 때는 체온 유지를 위해서 혈관이 수축되죠. 더울 때는 또 체온 유지를 위해서 열을 발산하기 위해서 혈관이 이완이 돼요. 이런 수축과 이완은 계절이 지났다고 내가 계절이 어떤 추위로 인식하긴 하지만 이 자동 감지 시스템은 바로 자율신경이에요. 네. 그래서 자율신경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은교 사장님 대표적인 미네랄 네 맞습니다. 칼슘이에요. 네. 그래서 칼슘은 미네랄의 가장 우두머리 미네랄인 거예요. 칼슘이 그러니까 칼슘이 해주는 역할은 우리 몸에서 너무나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여성분들은 칼슘은 그냥 한 10대부터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게 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들은 또 골다공증 때문에 이런 그죠? 뼈 질환도 오게 되고 골반 질환도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칼슘은 초경부터 시작을 해서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미네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거기에 아울러서 혈행이 좋고 아픔 이렇게 이완과 수축을 하는 것도 자율신경이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자율신경 조절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잖아요. 혈행의 개선이 안 돼요. 왜 우리 갑자기 막 열받을 일이 생기면 목 잡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수축이 되다 보니까 혈행 개선이 안 돼서 어지러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티트롤 플러스가 선생님들 스트레스 완화하는 데만 드시는 게 아니라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뇌로 가는 혈행 개선이 나빠지겠죠. 그러면 뇌에 관련된 뇌질환 뭐가 떠오르시죠? 치매, 알츠하이머 이렇게 생겨요. 알츠하이머는 이렇게 떠는 거잖아요. 이게 자율신경 실조가 의해서 뇌에 있는 운동 감각이 마비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도 아직 나이는 얼마 안 돼 이제 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 가족력이 있어서 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 코티트롤 플러스하고 바이오긴거는 그냥 식사 때 항시 먹고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코티트롤 플러스는 혈행 개선뿐만 아니라 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도 우리 에이즈락 유스와 함께 저는 이렇게 먹고 있는 그런 제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혈액을 얘기해 보면 혈액의 성분이요. 혈장과 혈구로 돼 있대요. 혈장은 그러니까 혈액이 이렇게 쭉 받아가지고 왜 우리 적십자 혈액원에서 이렇게 헌혈을 하게 되면 이렇게 비닐팩에 이렇게 혈액을 하잖아요. 이 시간이 오래되면 위로는 노란 물이 되고 아래는 벌겋게 이렇게 갈라져요. 그래서 이제 누렇게 되는 게 혈장. 이게 바로 뭐냐면 영양분과 혈액 내에 있는 영양분과 단백질, 그다음에 각종 미네랄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붉은 성분이 혈구예요. 혈액은 혈구. 혈액이 들어있는 공 모양의 혈액이라는 거죠. 그래서 혈액이 순환이 잘 된다는 것은 공 모양으로 동글동글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깨지기도 해요. 네, 아마 좀 사업에 연차가 있으신 노희 사장님이나 저희는 알죠. 예전에 왜 생혈액 검사라고 해서 정말 혈액이 건강하게 동글동글한지를 이렇게 검사해 보는 것도 해봤는데 혈액은 동그랗게 구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적혈구는 영양소를 운반을 해주는 역할. 그다음에 백혈구는 우리 몸속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거기에 대응해서 싸우는 면역력과 관련 있는 게 백혈구이고, 혈소판은
상처가 났을 때 지혈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이렇게 혈장과 혈구로 구분되는데 그러면 이 혈액은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우리 미정 사장님, 네, 음소거하시고 혈액은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혈액이요? 네, 아니다. 네, 세포는 맞아요. 세포는 맞는데 어느 세포냐가 네, 뼈 속에 있는 골수 세포에서 만들어요. 네. 우리 사장님 저런 거 많이 드셔보셨잖아요. 감자탕 드시게 되면 그 돼지 등뼈 속에 있는 거 이렇게 입 대고 이렇게 빼먹었던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골수에 돼지 등뼈에 있는 골수인 것처럼 사람의 척추에도 그런 골수가 있어요. 그 골수에서 혈액을 만들어내죠. 거기에 이제 조혈 모세포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백혈구가 생기지 않는 병이 무슨 병이죠? 은교 사장님. 백혈병이요. 맞아요. 백혈병. 네. 백혈병 환자는 무엇을 이식받아야 돼요? 혈액을 이식받고 있어요. 골수 이식을 받잖아요. 골수 이식을. 네, 그게 부모님이나 형제 이제 골수 이식을 받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혈액은 척추 아니면 가슴, 흉추 이런 데 있는 골수에서 혈액이 만들어진다. 근데 예전부터요. 엄마 말 띠지게 안 듣고 사고 쳐서 돈만 많이 합의금 물어주고 그런 자식 뭐라고 그래요? 저 지 애미 애비 등골을 빼먹은 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맞는 우리 조상님들이요. 이게 맞는 욕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은교 사장님이나 김은정 사장님 우리는 다 어머니 아버님의 등골에서 나온 놈들이니까 거기서부터 혈액이 생성이 됐고 혈액을 통해서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명의 기원은 우리 부모님의 등골에서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지 애미 애비 등골을 빼먹은 놈이라고 했던 욕이긴 하지만 과학적으로 일리가 있는 욕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렇다면 혈액이 잘 만들어지려면 척추 튼튼해야겠죠. 그러면 어떤 미네랄을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칼슘과 철분. 그래서 아이언 이실전주가 산모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적혈구의 수명은 한 석 달에서 넉 달 정도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헌혈을 하고 나면 한 3개월 동안 헌혈을 하지 않잖아요. 새 적혈구가 만들어지는데 한 90일에서 120일.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또 혈액은 어디서 파괴가 될까요? 늙은 이제 혈액세포는 간에서 또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버 포뮬러는 간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혈액의 생성과 파괴를 위해서도 리버 포뮬러는 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난 혈액의 양이 좀 부족하고 어지럽고 빈혈이 있고 해요. 그러면 사장님들은 우리가 아이언 이셀전주를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아이언 이셀전주만 주시는 게 아니라 리버 포뮬러도 같이 주셔야 되는 거죠. 또 본 포뮬러도 같이 주셔야 되는 거죠. 이런 원리를 설명하시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제품만 그냥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스토리텔링을 하시고 우리 몸의 어떤 구조와 거기에 맞는 파마네스 제품.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그래서 베이직한 제품이 어떻게 보면 에이지락 유스스펜인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제품들이 같이 추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 이렇게 제품을 추천드리게 되면 처음엔 뭐야 왜 이렇게 먹으라는 게 많아 하지만 근데 이렇게 드시고 나면 확실히 다른 애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백혈구는 한 이틀 정도 수명이 있고 혈소판은 14일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혈액이 깨끗하고 잘 생성이 되고 파괴가 돼야지만 몸이 알칼리 체질이 돼요. 근데 몸이 왜 산소화된다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우리 혈액의 산도는 7.2에 약
알칼리예요. 약 알칼리. 피부는 약산성일 때 피부 보호막이 건강하게 세균의 침투를 막아주지만 우리 체질은 약 알칼리 체질일 때 건강한 체질 7.4 뭐 요 정도예요. 근데 이게 산성화되게 되면 혈액이 탁해지고 쉬 피로를 느끼는데 이 산성화되는 이유가 바로 찬성식품 때문에 그런데요. 300식품이라고 하는 흰 쌀밥, 소금, 설탕 이런 것들 때문에 예, 체질이 산성화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꾸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내 몸에 혈액속에 떠돌아다니는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되게 신경질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칼슘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산성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식습관 중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조류와 녹황색 채소 이런 것들을 꾸준히 섭취함으로 인해서 체질이 산성화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요즘 아이들이 이런 녹황색 채소나 해조를 많이 먹지 않죠. 아까 말씀드렸던 산성식품을 많이 먹고. 여러분 가장 값비싼 쓰레기장이 어딘지 아세요? 가장 값비싼 쓰레기장. 난지도가 아니라요. 집 앞에 나가면 바로 물건을 살 수 있는 편의점이 가장 값비싼 쓰레기장이래요. 근데 편의점 지금 우리가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워낙 아이들이 그쪽 식품을 되게 좋아하죠. 그리고 이 혈액 내의 칼슘을 빼내가는 놈들이 있어요. 오늘 그 혈액을 얘기하면서도 칼슘의 중요성을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칼슘은 우리 몸에서 99개는 뼈와 치아로 단단하게 굳어져 있고 혈액의 1%가 녹아 있는데 이 1% 녹아 있는 게 자율신경 조절을 하면서 우리 몸에 이완과 수축 이런 어떤 호르몬 이런 컨트롤을 다 해줘요. 그런데 이 혈액에 녹아 있어야 될 이 칼슘을 우리 몸에서 빼나가는 놈들이 있어요. 허락도 없이. 어떤 놈들이 막 빼내갈까요? 네, 미정 선생님 자신 있게 얘기해 주세요. 음소거하시고. 뭐 커피, 인스턴트 음식. 맞아요. 네, 흡연. 근데 제일 많이 빼내가는 놈이 어떤 놈이냐면 인이라고 하는 놈이에요. 인. 우리 왜 피자나 햄버거 먹고 나면 콜라가 땡기죠. 치아에 기름기가 껴서. 근데 인이 탁 들어가게 되면 치아에 플라그가 껴있던 걸 갖다가 다 씻겨내요. 그래서 개운하죠. 그 인이 우리 혈액 속에 있는 칼슘을 뽑아내 가죠. 두 번째로 제일 많이 또 뽑아져 나가는 게 뭐냐면 나트륨이에요. 나트륨. 근데요, 편의점 식품 중에 나트륨 없는 식품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요즘 보면 되게 약해요. 뼈심이 없다고 하죠. 근력도 없고 한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근데요, 이 인이라는 게 꼭 콜라에만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이 인이 염의 형태로 있는 게 있어요. 인산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인산염이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식품의 산도 조절제 그리고 뭐냐면 그 촉촉함이 수분을 유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요.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를 키우시는 사장님이 누가 계실까? 은교 사장님 그럼 음소거하시고 급하면 아이한테 김밥 막 이렇게 사주시죠. 네. 김밥 먹고 있어 하면서. 네, 맞아요. 네, 김밥집에 가면 그 단무지가 있어요. 단무지. 네. 우리가 그 무를 갖다가 소금에 절이면 무가 어떻게 되죠?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들죠. 네. 근데 왜 김밥 천국에서 먹는 단무지는 왜 이렇게 쪼그라들지 않고 아삭아삭하죠? 뭔 이유죠? 천일염으로만 소금을 했더라면 간을 쳤더라면 분명히 그거는 쭈글쭈글해야 돼요. 근데 김밥 천국에서 먹는 단무지는 절대 쪼글거리지 않고 아삭아삭해요. 그게 바로 인산염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 단무지가 쪼글쪼글거리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이거 오래됐나 봐. 그렇죠. 안 살 거예요. 그래서 인산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습기를 머금고 있게 하는 거. 그런데요, 은교 사장님, 횟집에서 먹는 단무지는 어때요? 일식집에서 쪼그라들어요. 먹는 네. 쪼그라들죠. 네. 바로 그 차이라는 거죠. 아, 예. 인산염은요, 우리 식품 속에서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수분 방지를 위해서. 예. 편의점 음식 속에 인산염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메타를 통해서도 장내 균총의 균형 이런 거 굉장히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메타만 줘서는 절대 안 돼요. 이전에 먹는 습관, 식습관에 대한 얘기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얼마 전에 MBM에서 그 우리 메타 강의했던 정은주 의학 박사님, 네, 저도 그 강의를 들었는데 역시 또 심지어 강조하시더라고요. 음식이 제대로 된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좋은 균들을 다 죽이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메타와 좋은 음식이 어우러질 때 예, 건강을 담보할 수 있다는 거. 예, 그런 얘기를 꼭 해주셔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혈관이 손상받게 되면 이제 혈소판이 나가서 응집이 되고 거기에 혈전이 딱정이처럼 굳어지는 거죠. 이렇게 혈액은 혈장, 혈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데 혈액이 산화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 혈액의 산화를 혈액은 철이 있기 때문에 산화가 쉽게 돼요. 그래서 혈액 내에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혈액이 맑고 깨끗해야 되잖아요. 순환이 잘 돼야지 산화가 안 되겠죠. 그래서 먹는 게 바로 오메가3예요. 오메가3. 예, 혈액을 맑게 해준다고. 근데 오메가3는요. 기름이잖아요. 네. 오메가3는 기름이에요. 이제 오메가3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메가3와 오메가6 얘기 좀 해볼게요. 선생님들. 기름에는 동물성 기름이 있고 식물성 기름이 있죠. 예. 동물성 기름은 대체적으로 보면 포화지방이고 식물성은 이제 불포화지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식물성 기름에서요. 오메가3가 있고 오메가6가 있어요. 네. 그래서 혈액의 어떤 그 순환을 위해서 우리가 오메가3를 많이 먹는데 왜 그런 오메가3가 중요하냐면 우리 몸에는 오메가3와 오메가6가 1대1로 균형 있게 들어와야지 건강해요. 그런데 오메가6를 많이 먹을까요? 오메가3를 많이 먹을까요? 오메가6를 많이 먹어요. 오메가6 계열의 식물성 기름은 종자기름이에요. 참깨, 들깨, 옥수수, 카놀라, 해바라기씨 종자에서 나오는 기름은 다 오메가6 계열의 기름이에요. 그런데요. 종자 말고 깻잎에는 그럼 참깨, 들깨는 오메가6 계열의 기름이잖아요. 근데도 요즘 보면 들기름 많이 먹으라는 또 유튜브도 많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선생님들 잘 아셔야 되는 게 들기름 몸에 좋아요. 근데 볶은 들기름은 아니에요. 그건 산화된 기름이에요. 우리 몸에 좋은 들기름 얘기하는 건 왜 방앗간 가면 이렇게 불에다 깨를 들깨 볶잖아요. 볶지 않고 그냥 짜야 돼요. 그러면 기름 색깔이 맑아요. 양도 되게 조금이에요. 그런 기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화되지 않은 기름. 근데 그러니까 들깨는 오메가6 계열의 기름인데요. 깻잎에 있는 기름은 오메가3 계열의 기름이에요. 이게 희한하죠?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떤 창조의 섭리인가? 깻잎에는 오메가3 기름, 종자에는 오메가6 기름이 있어서 이거를 균형 있게 맞게끔 해주신 거예요. 근데 깻잎을 많이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고기 싸 드실 때 깻잎을 많이 싸서 드시는 거 정말 좋은 습관이에요. 어쨌든 오메가3와 오메가6가 있는데 오메가6를 많이 먹다 보니 오메가3가 이제 균형을 못 맞추는 거야, 우리 몸에서. 근데 의학자들이 이걸 갖다가 그럼 오메가3를 많이 먹어야지 기름의 균형을 이루는데 어디서 먹을 수 있을까 찾다 보니
등푸른 생선에 많다라는 걸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3 기름이 등푸른 생선에서 제품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름은 산화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산화를 방지하는 산화 방지제가 또 들어가야겠죠. 이 산화 방지제는 바로 비타민 E가 산화 방지제로 정말 좋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비타민 E를 다르게 표시한 게 뭐냐면 토코페롤이에요, 사장님들. 네, 근데요, 토코페롤 중에서도 DL-알파 토코페롤이 있고 D-알파 토코페롤이 있어요. 그러니까 D-알파 토코페롤은 천연의 비타민 E인 거고 DL-알파 토코페롤은 석유에서 추출한 합성 비타민 E인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어서 오메가3를 먹는데도 어쨌든지 간에 뭐 DL이 됐든 DL-알파가 됐든 비타민 E가 들어있지 않은 오메가3는 산화가 빨리 돼요. 여러분, 우리 옵티머 오메가 몇 개 들어있죠? 한 통에? 60개 들어있죠? 한 달에 다 먹으라는 뜻이에요. 근데 호주나 카나다 여행 갔다 오면 지인들이 막 사오시죠? 이거 좋다고. 카나다에서 아주 무슨 뭐 청정 지역에서 만든 그 오메가3라고. 한 500개, 600개 들어있죠. 이거 밀봉을 딱 뜯고 나서 얼마 만에 드세요? 한 6개월이나 1년 거쳐서 드시죠? 들기름, 참기름 쩔어버린 거 1년 지난 거 드세요? 안 드세요? 그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3는 반드시 고를 때 혈액 개선을 위해서 오메가3를 드셔야 되는데 산화 방지를 위한 비타민 E, 토코페롤에 들어있는 오메가3를 드셔야 된다. 이게 바로 옵티머 오메가가 싸서 효과가 없는 게 아니에요. 파워네스 옵티머 오메가는 비타민 E, 등푸른 생선에서 추출한 오메가3 기름이 들어있고 그 산화 방지를 위한 비타민 E가 들어있고 그 외에 마늘 기름이 들어있고 이렇게 해서 혈액 개선이 굉장히 좋은 제품인 거죠. 단지 머린 오메가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효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오해 때문에 그러는데 혈액 개선에 옵티머 오메가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요. 다 이제 혈액 개선을 위해서 머린 오메가하고 비교한다라면 머린 오메가는 항산화 성분인 아스타잔신이 들어있는 거죠. 그 크릴 새우에 들어있는 아스타잔신. 이 크릴 새우가 남극에서 이렇게 그 몇만 마리가 떼로 다니다가 그 크릴 새우를 좋아하는 남극의 고래가 나타나 입을 쫙 벌리고 고래가 크릴 새우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올 때 이 수만 마리의 떼들이 갑자기 흰색의 새우가 붉은색으로 돌연변을 해버리는 거야.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물질, 이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는 거죠. 이게 비타민 E보다 산화 방지를 무려 600배 이상 한다라는 그 산화 방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머린 오메가가 뛰어난 거죠. 그 머린 오메가가 들어있는 게 또 우리의 에이지락 유스스펜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혈액 개선을 위해서도 오메가3는 굉장히 좋은데 아까 제가 혈액은 혈장과 혈구로 돼 있고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라고 돼 있죠. 백혈구 내에 림프구라는 게 있어요. 림프구. 그래서 뭐냐면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죠. 림프절이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림프절은 우리 몸에 한 800개의 림프절이 있는데 그 중에 겨드랑이, 그다음에 겨드랑이, 그 다음에 사타구니, 그 다음에 목, 이 편도 있는데, 그 다음에 흉선이 있는 데가 제일 많이 백혈구를 구성하고 있는 림프구가 구겠죠, 구. 혈액인데 동그란 구죠. 이 림프구가 모여 있어서 절간에 스님이 많이 모여 있는 것처럼 절을 이룬다 해서 림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로 뭐냐면 여기가 그래서 면역의 최일선인 거죠. 선생님들 우리 갈바닝 하시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 뒷목부터 쭉 해가지고 쓸어 내려서 이 겨드랑이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해주잖아요. 이게 바로 림프구가 거기 모여 있고 거기에
거기에 우리의 노폐물들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환절기에 사장님들 감기 걸리고 하면 편도에서 누런 가래가 나오죠. 그게 뭐예요? 누런 가래가. 그게 바로 백혈구가 바이러스하고 싸운 시체예요. 결국 뭐냐면 불편하긴 하지만 생활에서 누런 콧물이 나오고 가래가 끓는다라는 것은 아직 백혈구가 내 몸에서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림프절에 이 림프구가 있는데 노폐물이 빠지지 않아 가지고 계속 쌓여 있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갈바닉이나 이렇게 문질러 주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이 림프구를 잘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게 되면 결국 림프구는 면역과 관련된 혈액이기 때문에 혈액 순환뿐만 아니라 면역력 증강을 위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머린 오메가, 옵티마 오메가 혈액 순환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지만 또 아울러서 우리 뉴스킨의 갈바닉, 젤 하나 딱 찍어가지고 드라마 보시면서 겨드랑이 이렇게 마사지하는 것도 림프구 순환을 위해서 굉장히 훌륭한 건강 예방법이라는 것도 말씀드려 주시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림프구는 기억을 해요. 아, 내가 한번 이렇게 이놈이 들어왔는데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물리쳤지? 그러면 다시 기억을 해서 그 작용을 또 해주기 때문에 림프구가 잘 순환이 된다는 것은 면역, 내가 어떤 놈이 침입해 왔을 때 지난번에 저놈을 내가 물리쳤지? 그 작용을 해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혈액순환은 단순히 어떤 순환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면역 기능을 높여주는데 굉장히 탁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심장과 관련해서 혈관 또 혈액 이렇게 한 50분 동안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관련된 파마넥스의 제품을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와, 오늘 편안하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았습니다. 저도 같이 한 보람을 느끼겠고요. 시간이 되면 또 다음에 이제 소아 쪽에 한번 같이 만나서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 예약하신 거죠, 사장님? 저희 소아 강의 또 너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세 페이지에 걸쳐서 엄청나게 저도 막 필기를 하면서 들었는데요. 파마넥스의 스토리텔링을 연계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이렇게 쉽게 안내해 주셔서 오늘 너무 꿀같은 강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네, 원장님 고맙습니다. 모시고 사진 찍는 시간 갖겠습니다. 강사님께 강의의 멋진 느낌만큼 하트를 보내주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노희 사장님 오늘 같이 해주신 저기 조미정 사장님하고 김은정 컨설턴님 저 선물 좀 하나 드리세요. 자,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너무 이거를 어떻게 계속 이거 제가 다 기억을 하고 있을지 너무나 좋아서 제가 지금 뭐라고 답을 못 드리겠는데요. 다음 강의 곧 준비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네. 사장님 오늘 강의 어떠셨어요? 저는 지금 파마넥스를 다시 한번 제대로 배운 느낌? 정말 제대로 정립된 느낌, 머릿속이 오히려 더 깨끗해진 느낌이거든요. 사장님들도 이 강의 잘 녹화해서 보내드릴 테니 다시 한번 공부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잠시만요. 이번 주 세스코 소개는 패스하고 자, 공지사항 드리겠습니다. 공지사항은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GOT 모닝과 모닝스쿨, 독서 미팅, 에이스 미팅, 애프터 미팅, GOT 호캉스 프로모션. 메타로 호캉스 프로모션 잘 준비하고 계시죠? 호캉스 프로모션뿐만 아니라 더 큰 준비를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사장님들 저희 호캉스에서 다 만날 수 있도록 10월을 매진하는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스폰서이신 노이스 스폰서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시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노이스 스폰서님. 네, 반갑습니다. 세상을 바꿔 힘 노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강의 너무 좋으셨죠? 아무튼 파마넥스는 여튼 약은 아니지만 여튼 기능식품이잖아요. 근데 사실 오늘 진짜 이기수 사장님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초 중에 기초, 어떻게 보면 건강에 대한 기본 상식적인 부분과 더불어 저희 제품을 접목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이 강의는 정말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저기도